한국사를 사랑하시는 이웃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국사를 사랑하는 필쌤입니다. 지난 시간은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흥선대원군의 10년 정치, 그 주요 장면을 잠깐 백성들의 대화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보게, 흥선대원군이 그 지긋지긋한 환곡을 못하게 했다네.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열렸네 그려. 흥선군 만세네 만세. 그래, 참 흥선대원군은 보통 인물이 아니고만. 글쎄, 양반들에게도 호퍼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빈둥거리던 서원도 없앴다면서? 그래. 그런데 여보게, 왜 경복궁 공사에 우리들을 새벽부터 동원하고 사대문세도 내게 하고 또 당백전도 막 찍어내는지. 아유, 죽겠구만 그려. 그리고 물가금도 너무 올라서 이제 못 살겠구만. 그래. 그리고 자네도 소문 들었지. 글쎄 서양 선교사들과 천주교인을 많이 죽였대. 그래서 서양이 더 쳐들어온다잖아. 우리 더 큰 전쟁이 나면 어쩌지? 무섭네 그려. 그렇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치를 하면서 칭찬도 받고 또 미움도 받았죠.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깐 이 장면을 보실까요? 대감, 아까 본 그 아이 어땠나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마음도 약해 보이고 말도 잘 들을 것 같더군요. 좋습니다. 당장 혼인시킵시다. 그렇습니다. 이리하여 흥선군은 고종이 15살 때 며느리 민비를 중전으로 뽑고 그녀를 궁으로 들였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비는 두 사람의 대화 속 모습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강하고 고집 센 여인이었답니다. 그럼 그런 그녀를 한번 만나볼까요? 무슨 소리? 내 머지않아 이 조선을 나의 손에 넣으리라. 나의 야망은 끝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세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멀리 날기 위해 숨을 죽인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귀여이 조선을 움켜쥐리라. 하하,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흥선대원군과 민비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어떻게 해서 더 깊어졌는지도 알아볼까요? 전하, 대원군께서는 늘 엄귀인의 아들 완화군만 챙기십니다. 저 아이를 세자로 삼으려는 건 아니신가요? 그럴 리가요, 충전. 아버지가 그럴 리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비는 점점 흥선대원군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죽게 된 것도 대원군 때문이라고 의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 후 민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해를 위해 다음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나의 여러 친인척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키웠으니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22살, 친정을 하실 나이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전하가 친정하도록 힘을 합칩시다. 마침 사림들도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못마땅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럽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흥선대원군을 싫어하는 유림 대표 최익현 대감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결국 민비는 자신의 친인척을 벼슬에 앉혀 자신의 세력을 키웠고, 그리고 그동안 흥선군을 미워했던 조선 선비 세력과 함께 흥선군을 물러나게 하려고 여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실행하려고
당시 유림들의 존경을 받던 최익현 대감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럼 잠시 최익현 대감, 그분이 상소문을 올렸을 때 모습을 잠깐 만나볼까요? 전하, 신 최익현은 목숨을 걸고 아뢰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성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더 이상 섭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친히 나라를 다스리시고 흥선대원군은 아버지로서 극진히 모시기만 하십시오. 동촉하여 주십시오, 주상전하.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국내 여론이 형성되자 그 정도 용기를 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친정 선언을 하고 그리고 흥선군은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민비의 계획대로 된 것이었죠. 자, 그럼 이런 장면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모두 들으시오. 내 결심했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내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소.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버지 흥선의 궁궐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시오. 그래, 이제는 때가 된 것인가. 하지만 나 흥선, 이대로는 절대 물러설 수 없지. 오늘은 잠시 물러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겠다. 드디어 내 세상이 열렸군. 그동안 눈엣 가시였던 시아버지 흥선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껏 전하를 도와 조선의 정치를 움직여버리라. 나 민자영, 조선의 역사 속에 큰 별이 되리라. 아, 그랬군요. 어떻게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정리하자면 결국 흥선대원군은 자신을 미워하던 며느리 민비와 그리고 자신이 탄압했던 양반 세력이 합동작전으로 정치에서 물러난 것이었답니다. 저런 세상에. 그리 보니 흥선이 좀 안 되기는 했네요. 어쨌든 쇄국하던 흥선이 물러났으니 이제 조선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강화도 조약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 여러분. 이웃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쌤이었습니다. 모두 안녕.